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입만 열면 구라를 친다는 입벌구 윤석열이 세상의 국회의원의 고언조차도 듣기 싫다며 입틀막을 하고 경호원들을 동원해 끌어내는 공산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전 국민의 대다수가 이 장면을 보시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윤석열과 악수하면서 국정기조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진다라는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말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개 끌어가듯이 들려서 국민이 선출해준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낼 정도라면 평소에 윤석열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반영된 행태이자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닌 전주에서 열린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이자 전주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이렇게 끌어내렸다는 것은 윤석열이 전라북도 도민을 이렇게 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도 무리수는 아니라 봅니다. 대구 경북에서 대구 경북 의원이 저랬다면 과연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당사자인 강성희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라는 인사말을 한 것이 전부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듣기 거북했느냐. 대통령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저의 입을 틀어막고 사실을 들어 끌어내고 행사장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경호원들이 끌어내는 과정에서 안경을 빼앗기까지 했다. 퇴장당한 이후 경호원들의 제지로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윤석열은 독재를 넘어 황제가 되려고 한단 말이냐. 경호원 뒤에, 검찰 권력 뒤에, 윤핵관 뒤에 비겁하게 숨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넘게 지켜봤지만 왕놀이에 푹 빠져 있지요. 민주당 역시도 논평을 통해서 경호처가 국민의 목소리를 전한 국회의원을 범죄자 취급하듯 끌고 나간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 경호처장에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한다라고 밝혔고,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과거 독재 정권에서도 백주 대낮에 국민의 대표를 이렇게 막대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의원이 대통령과 악수할 때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놔주지 않고 자기적으로 약간 당겼다. 경호처에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를 했고 대통령이 지나가는데도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저 영상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 어디에도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의 손을 끌어당기거나 소리를 지른 장면은 없습니다. 전 국민이 다 봤는데도 이번에도 또 바이든 날리면 2탄으로 이번에는 시각장애인을 만들지는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소송을 걸고 재판을 하는 건 또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여차하면 법적 대응을 하도 잘하는 정권이라서 말이죠. 든든한 검찰과 사법부가 버텨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국민의힘도 일단은 윤석열을 쉴드치기 위해서 강성희 의원이 주목을 끌기 위해 소란을 피웠다며 몰상식한 행동을 했다라고 입을 털고 있었지만 아마 속으로는 부글부글 할 겁니다. 총선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그렇잖아도 김건희 리스크로 죽을 맛인데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까지 밥상을 뒤집어 엎으며 이렇게 난장판을 벌이고 있으니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캐비넷과 공천이 무서워서 말은 못하고 아마도 속으로는 죽을 맛일 것입니다. 이준석도 국정 잘못 지적했다고 사지가 들려나갈 이유가 없다라며 과거 버락 오바마의 연설을 방해했던 청년의 행동에 경호원들이 제지를 하려고 다가가자 바이든은 그 청년들 그냥 둬라 라며 경호원을 물리치고 본인이 응답하는 그야말로 품격 있는 오바마의 과거 영상을 대체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윤석열과는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자, 한편 암살 테러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오신 이재명 대표의 품격, 지난 서울대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나오는 메시지에서 익히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사건 당일 이 부산대병원에 후송이 됐던 이재명 대표가 응급조치 이후에 생명에 지장이 있을지 없을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주위에 있는 당내 인사들에게 처음으로 남긴 말씀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째는 제 아내에게 이번 일에 대해서 잘 알려주세요 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나머지 당직자들은
나에게 오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 새 인사 일정 예정대로 진행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그 순간에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먼저 챙기는 참 리더 이재명 대표의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번 총선에서 151석을 목표로 꺼내 들었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절대로 최소한 일당을 놓치면 안 된다. 목표를 더 높인다면 151석을 하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지게 되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 정말로 걱정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했는데 151석을 목표로 한다는 말에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151석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운명이 걸린 최소 의석수입니다. 이 의석을 민주당이 만들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상상할 수 없는 암울한 시대로 전락할 것이기에 반드시 이 의석수만큼은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정권 심판에 힘을 실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본인의 지역구인 계양을 출마 여부를 묻자 통상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바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남아있지 어딜 가겠냐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서 계양을에 출마 선언을 했던 원희룡과의 한판 승부가 성사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느 드라마의 명대사 이것들은 꼭 맞아봐야 육체의 교훈을 얻는다니까 라는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머지않아 원희룡은 이재명에게 대항하면 이렇게 발린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될 거라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윤석열의 신년 기자회견을 한 해 만에 하면서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던 대통령실, 결국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전두환과 이명박근혜를 다 합쳐놓은 것을 훨씬 더 능가하는 윤석열스럽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한 거부권에 대한 질문,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가뜩이나 원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윤석열이 이 질문에 지혜롭게 답을 하거나 정면 돌파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기에 에라 모르겠다 또 패싱하자라는 쪽을 선택한 것이죠. 딱 박근혜가 질문은 받지 않고 지 혼자 원고 보고 떠들고 나서 돌아가던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자, 끝으로 서울의 소리가 앞서 김건희 명품 의혹 수수와 관련해서 외신기자 클럽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이 당선 후에도 김건희가 천공과 접촉하며 국정 관련한 조언을 듣고 있다는 영상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 짧게 공개된 영상에서는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 당사자인 최재형 목사가 용산 대통령실이 내려다 보이는 한 고급 사무실에서 윤석열 부부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천공과 만남을 갖는 직접 촬영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재형 목사는 천공이 용산 집무실이 훤히 보이는 곳에 초대형 오피스텔 2층을 쓰면서 저기에 앉아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컨트롤하고 수렴 청정하고 국정에 개입하고 가정교사 노릇을 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4번의 만남을 통해 입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천공의 국정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최재형 목사가 확인시켜 준 것이죠. 어떤 식의 개입이 있었는지는 조만간 시리즈로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 곧 크게 터진다는 말들이 무성했는데 어느 정도였는지 방송을 보면 알게 되겠죠. 심판의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